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지배하는 입시, EBS 입시 대표 강사 임윤국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입시를 간단하게 지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만 알고 세 가지만 하면 원하는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입시를 간단하게 지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복잡하긴 하지만 해야 될 건 의외로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알고 세 가지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입시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17년 입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언론에서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들 알고 계시는 한국사 필수 반영입니다. 한국사가 필수로 반영되면서 문과 인문계열 학생, 자연계열 학생, 문과, 이과 모두 다 한국사를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좀 생기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긴 한데 절대로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이 한국사 3등급, 4등급을 대학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부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확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다 3등급, 4등급이고요. 밑에 대학은, 중하위권 대학은 아예 한국사를 응시했다 이것만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응시했다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하위권 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등급, 4등급 정도만 생각하면 되니까 공부 분량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원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EBS 강의 한 번, 두 번 정도만 들으면 대체로 2등급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학이 인문, 가나, 자연, 인문, 가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었던 어려운 수학, 쉬운 수학 개념을 버리고 실제로는 문과, 이과 수학으로 정착됐으니까 이거는 지금 2학년들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세 번째는 정부에서 꾸준히 밀고 있는 이야기인 전형 간소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각 대학이 전국에 있는 대학들의 전형들을 합쳐놓으면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저조차도 사실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많은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시 4개, 정시 2개로 확정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입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입시에서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위의 내용, 한국사가 필수라든지 아니면 수학을 구분하는 것, 국어, 영어 순위가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인 내용들이고요. 이제 1학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가 절대평가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어가 절대평가화 되어진다라는 말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사와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는 문제가 절대로 어렵게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게 될 거고 대체로 대학 기준이 2등급이나 3등급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 수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되는데 국어, 수학 뭐 쉬운 걸로 가자 이러면서 낮췄고 그리고 영어는 절대평가하면서 아예 이제 거의 패스와 페일로 바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은 오히려 탐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탐구가 대학을 결정짓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2017년 내년에 고3이 되는 2학년 학생들도 탐구가 발목을 잡는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쉬운 수능으로 가면 변별력 낼 수 있는 과목이 탐구, 수학 이렇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탐구 영역에 대한 부담이 2018년 입시에서는 매우 크게 작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17년 입시 포인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모집 인원이 전체가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 세대에서 자녀를 점점 적게 놓기 시작한 결과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 응시자 숫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도 모집 인원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입시에서는 2016년 입시보다 9,564명 정도가 줄어든 35만 5천 명 정도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대략 9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입시를 할 때 수시와 정시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대학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70%를 수시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나머지 30%가 정시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30.1%이긴 하지만 30.1%를 정시로 보내야만 하는데 정시에는 누가 있을까요?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N수생들이 있거든요. 제거 정시로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시로 보낼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은 딱 두 가지 형태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성적 보는 거, 그리고 성적 아닌 모든 면을 보겠다. 비교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적을 보거나 아니면 성적도 보고 성적 아닌 비교과도 보겠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율이 매우 올라갔고요. 반면에 논술이나 적성고사와 같은 대학 주관의 시험들은 대학별 고사는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학생부 중심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대폭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2학년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1학년 학부모님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입시에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17 대학 입학 인원수를 살펴보면 수시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9,500명 정도 줄어든 24만 8,669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69.9%이고요. 정시는 30.1%, 그래서 총 인원 35만 5,74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금 재학생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69.9%. 근데 문제는 모든 대학이 이렇게 69.9%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고 싶어라는 대학에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수시의 비중이 69.9%이긴 하나 이건 전체 대학의 평균이고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상당 부분은 70%를 훌쩍 넘겼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수시로 뽑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고려대가 74%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는 학생부 교과냐 아니면 학생부 종합이냐 이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논술 전형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입시 전형별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정시 수능, 학생부 종합, 논술, 기타, 실기 들어가고 적성 들어가고 이런 것들입니다. 딱 그림만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이십니까? 학생부 교과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전체 39.7%입니다. 교과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학기말 통계 낸 그 성적 5번 1학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이렇게 5개가 수시에 들어가는 성적입니다. 그런데 각 대학이 똑같은 비율로 하는 대학은 조금 중하위권 대학에서만 비율이 똑같고요. 중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20대 40대 4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학년의 성적은 20% 반영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성적을 생각하면 40%가 들어갑니다. 2학년 1학기, 2학기를 합쳐서 40%고요. 3학년은 한 학기가 40%입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40%가 남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겨울방학을 행복하게 보낼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형은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정시 수능으로 끝나는 거면 상관없는데 정시 수능이 아니라 수시에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걸 수능을 기준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자녀분들을 보내시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체로 국, 영, 수, 탐 이렇게 4개의 영역에서 3개 영역 2등급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웬만한 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 자격을 못 갖추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학생부 종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거나 작습니다. 아주 적은 비율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방에 있는 내가 나온 대학 내지는 지방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을 보낼 거야. 그러면 학생부 교과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상당 부분 학생부 교과로 뽑아내거든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입시의 핵심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는 그냥 학생부입니다. 근데 그냥 학생부는 아니고요, 베이스가 깔린 학생부입니다. 그리고 정시는 당연히 N수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수능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위한 수능 성적,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대학 입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수능입니다. 여전히 아무리 쉬워져도 수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논술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4.2%밖에 안 되는데요. 전국으로 보면 4.2%밖에 안 됩니다. 14,000명 뽑거든요. 근데 왜 논술이 중요하냐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논술의 비율이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 학생부, 수능, 논술, 그리고 학생부 전형은 면접까지 끼고 갑니다. 이걸 다 준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 딸, 내 아들은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역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교과를 중심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학기, 2학기 성적, 1학년 때 1학기, 2학기 성적 중요합니다.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5개의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역시 수시 모집 중에서 최다 인원입니다. 엄청 많이 뽑습니다. 네, 1단계 일반적으로 단계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1단계는 교과 성적 100%, 2단계는 면접, 아니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이런 거고요. 아니면 그냥 학생부 100%, 한양대처럼.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수능 최저를 깔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학생부 교과의 대학별 전형을 살펴보는데 고려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그 유명한 학교장 전형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을 재수생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만 인문 둘, 자연 둘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갈 수 있으면 참 좋은 전형이긴 한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계가 서류 100%입니다. 선생님, 서류를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학생부 100%가 아니네요. 네, 학생부 100% 아닙니다. 학생부 90%입니다. 비교과 10%입니다. 생기부에는 학생부 성적 말고도 나머지 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적히게 되는데
그 10%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고려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학생부 교과 성적 90%는 변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10%로 거의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사실은 거의 종합 전형이라도 봐도 무방하지만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90%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은 거고요. 숙명여대를 보시면 학업부 수자 전형에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자기소개서, 면접, 수능은 최저 걸려 있으니까 보고요. 나머지는 비교과 다 안 보고 학생부 성적 100%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 영역의 등급합이 4.5, 자연 5.5면 뽑겠다라는 겁니다. 아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80%고요. 비교과 20% 반영합니다. 다음 대학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 지금 나와 있는 대학은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가 없는 대학들입니다.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이화여대, 한양대, 문제의 한양대입니다. 올해. 다른 대학들은 다 보시다시피 면접 30, 면접 30, 면접 40, 면접 20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단계에서 학생부 80, 서류 20으로 보는데 여기서 오늘 배워 가시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학생부 80은 경쟁률이 수시는 대부분 20대 1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략 한 6대 1 정도 되거든요. 6대 1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옵니다. 한양대 6.94대 1 나왔습니다. 이번 수시에 6.94대 1에 한양대 갈 만한 성적이 안 되는 학생이 교과 성적이 안 되는 학생이 지원한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낮습니다.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갑니다. 전국에 고등학교 2,322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국의 고등학교 1등만 쭉 간다고 해도 2,300명입니다.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는 학생부 교과는 변별력이 확 떨어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좀 이따 성적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결정되냐면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100%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부 교과 60%, 그 다음에 면접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충격적인 자료가 되실 텐데요. 한양대학교 등급평균입니다. 합격생들의 등급평균입니다. 한양대가요, 학생부 교과로 학생을 뽑으면 이런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등급 평균입니다. 평균이죠. 그러니까 최고는 당연히 1입니다. 1.0. 당연하죠. 최저는 1.12, 뭐 1.02, 뭐 1.07, 1.7, 뭐 이렇게 1.7 이건 맨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 1명 이런 정도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건 한양대니까 그렇다 치고 두 번째 거 보면 더 경악을 하실 겁니다. 숭실대입니다. 이게 충격적이죠. 숭실대입니다. 등급평균 국어국문학과 1.4입니다. 3년 동안 학교에서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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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이렇게 받았던 학생이 숭실 들어갑니다. 충격적이죠. 일반 고등학교의 출신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수능 성적이 최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전히 아무리 쉬워도 수능입니다. 그걸 깔아야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절대 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년에 3학년이 되고 2학년은 조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에 3학년이 돼서 수험생이 되면 학생들이 자소서 쓴다고 막 공부도 안 하고 소설 쓰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막 소설 와 나는 이런 사람이었나 봐요 이러면서 막 소설 쓰고 있을 겁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냐면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이 3개월을 안 놉니다. 제 학생들이 정시 수능에서 N수생들한테 밀리는 이유가 이 3개월 때문이거든요. 자기소개서 입학 사정관 종합전형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8월 쓰기 시작합니다. 9월
그리고 나는 이미 원서를 썼으니까 합격한 대학생입니다. 10월. 끝입니다. 수능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죠. 중심을 잡으십시오. 이걸 보시고 우리 딸, 우리 아들은 교과는 일단 패스.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공부시키시면 됩니다. 공부하자. 이거 보여주시고 공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수시학생부 교과 특이사항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혀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왜 전혀 없을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성대, 경희대, 건국대 이런 대학들은 아예 교과 전형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교과만 본다고? 우리는 안 할래. 이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학과별. 그러다 보니 학과별 모집 인원이 있더라도 적습니다. 나머지 서울에 있는 나머지 대학들 있죠. 이런 학교들은 있더라도 교과 전형이 있어도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 지방대학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학생부 종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워낙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전국이 2,322명, 2등까지 포함하면 한 4,644명 정도를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지금부터의 전형은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도 100%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전형으로 반드시 보낼 방법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학생부 종합은 무조건 비교과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런 얘기입니다.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런 식입니다. 세 번째,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보시고요. 이제 수시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만들면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학생들이 가고 싶어라는 서울 상위 11개 대학을 평균 통계를 내봤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11개 대학, 서울 상위 11개 대학에 1,734명을 뽑습니다. 5.8%. 5.8%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군요. 5.8%.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형이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요. 9,077명을 뽑습니다. 30.5%입니다. 나의 딸, 나의 아들은 여기로 가야겠구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단일 전형으로는 서울 상위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뽑습니다. 6,682명, 22.5%입니다. 11개 대학에서 22.5%를 논술로 뽑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초등학생부터 논술을 열심히 다니고 있죠.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어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대가 논술을 없애버리면서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가 따라갈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고려대가 먼저 서로 눈치 보고 있다가 고려대가 먼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2018년 지금 1학년들이죠. 1학년들부터 논술 전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을 확대해서 고교 추천 전형으로 바꾸고 전체 인원의 50%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폭탄 선언이죠. 그래서 고대가 이렇게 갔으니까 좀 이따 연대도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지금 2학년 학부모님들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논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야기랑 좀 다르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학생부가 중요합니다. 내지는 교과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서 너 학교 공부 열심히만 해. 큰일 납니다. 학교 공부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방향성은 수능에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평균에 따라서 우리 딸, 우리 아들은 1.11이에요. 그러면 수능 준비 따로 안 하셔도 될 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닐 건 그러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누구누가 뭐라 카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현실은 다르다라는 사실.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보시고요. 어떤 전형으로 갈지 생각하시면 둘이 합쳐서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을 합쳐서 50이죠. 53%입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인원수들이 이렇게 뽑힌다는 사실입니다. 보겠습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입니다. 또 경악할 만한 숫자가 나왔죠? 어떡할까요, 우리는? 그죠? 어떡할까요? 과연 이런 걸 보면 과연 우리 딸, 우리 아들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저도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야, 그래, 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평균 등급입니다. 합격생들의 평균 등급입니다. 서울대 직윤, 서울대 일반은 그냥 눈으로 봐두시고요.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죠? 고려대학교 1.61, 1.74입니다. 교과보다는 훨씬 조금 낮아졌죠. 그리고 연세대 1.39, 1.4입니다. 문과이과. 그리고 쭉 가서 이화여대 1.97, 2.05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의 선에서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수시학생부 종합은 숭실대나 숙명여대 이런 학교들은 이제 드디어 2를 넘어섭니다. 아까 1. 얼마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2를 넘어서게 됩니다. 실제로는 종합으로 가게 되면 내신의 평균 등급은 낮아지고요. 그리고 논술로 가면 내신의 평균 등급은 더 낮아집니다. 실제로는 가장 쉽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논술이기는 합니다. 이제 곧 점점 더 축소돼서 없어질 거긴 하겠지만 지금 2학년들은 딱 논술을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분명한 진로가 있는 학생입니다. 좀 이따가 왜 이런지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관심 분야가 뚜렷하고 열정이 넘치는 학생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미만 죽어라고 좋아해서 3년 동안 거미만 쫓아다녔어요. 서울대 갔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부조리가 있고 부정의가 있어서 난 이거 피켓 들고 시위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 안 하고 피켓 들었습니다. 서울대 갔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내가 어떤 거에 푹 빠져서 정말 쏟아 부었느냐. 중요하거든요.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성실한 학교 생활이고요. 꾸준한 성적 상승.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한 성적 상승.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꾸준한 성적 상승이요. 선생님들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저희 학교는 서울대, 연고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렇게 상위권 대학을 간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청소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청소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를 막 합니다. 인성이 갖추어지고 성실한 학생. 이런 학생들을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방 청소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싸웁니다. 하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들이 하실 거니까 어쨌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기부는 선생님들이 줬거든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원학과와 관련된 봉사 동아리 활동이 많은 학생들, 그리고 교내 경시대회 수상 실적이 우수한 학생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자기 주도 학습을 막 정말 열심히 했던. 나는 학원을 안 다니고요. 정말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이만큼 올렸어요. 뽑아주세요. 오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거나 리더십이나 면접 능력이 검증된 학생들이 뽑힙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되게 젊어 보이지만 교사 생활이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 아주 고참 교사라 고3 담임 좀 오래 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3, 4, 5, 6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더 중요해졌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요. 잘 생각하시고요. 딸과 아들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해봐야 싸우니까 그냥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독서활동, 서울대가 작년 그리고 올해는 아마
올해도 작년에 독서 활동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독서 활동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공통만 입력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입력하는 공통인데요. 담임 선생님이 천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이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라고 이제 천자까지 기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오늘 배우셨으니까 두 번째 걸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게 2배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진로에 대한 열정은 첫 번째에서 절대 안 보입니다. 첫 번째 공통 영역에 있어 독서 활동은요, 자기 진로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를 하셔야 됩니다. 과목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묘합니다. 누가 입력할까요? 담임 선생님이 안 하면 교과 담당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는 한 학년이 400명인데 400명이 저한테 와서 독서 좀 입력해 주세요 이러면 그죠? 이게 좀 묘합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성적이 내신 성적 2, 3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2, 3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독서 과목별 500자입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 내지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과 반드시 교과목 선생님 찾아가셔서 부모님이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찾아가서 꼭 입력할 수 있도록 독서 기록한 거 상황 남겨서요. 과목당 500자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는 학생부에 생기부에 거리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 거리가 대부분 독서에서 나옵니다. 독서. 봉사, 동아리 500자씩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율활동과 그 진로활동, 천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천자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거 많이 적을 때는 3천자까지 적어봤거든요. 한 학생, 서울대 보내겠다고. 근데 지금은 천자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천자를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천자를 500자를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만 합니다. 꽉 채워서 가능한 꽉 채워서 그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이고요. 500자 입력 가능하고요. 과목별 역시 개인별보다 과목별이 2배쯤 중요합니다. 누가 입력할까요? 교과목 선생님이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수학 선생님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가가지고 선생님 독서 좀 입력해 주세요. 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으니까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수학 선생님이 넌 정말 이쁘니까 내가 잘 적어줄게 라고 하실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해 주는 게 하다못해 좋아해 주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오늘 정말 중요한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쨌든 과목별 입력, 독서 입력, 그리고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 과목별 500자입니다. 자기 모든 과목을 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모든 과목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뭐요?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는 것 2과목.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의견입니다. 지금 1학년들은 1학년 종합의견 무척 중요하겠죠, 당연히. 두 번째요. 2학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3학년 졸업할 때까지 2번밖에 안 적힙니다. 3학년 거는 안 적힌 채로 수시 접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까지는 이게 온라인에 공개가 됐었는데 온라인에 공개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서 이제 학기말 끝났으니까 우리 딸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무척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사는 전문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전문성을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끝에 선생님 그런데요 저 생기부 이렇게 안 적혔어요.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 적어줄게. 이렇게 됩니다. 절대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 전화 한번 오고 나면 교무실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가 적힐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전화하지 마시고요. 자녀를 통해서 작업을 하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 진로사항입니다. 진로사항 이게 진짜 저희 반 학생 1학년 진로사항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건 대학 가기 싫다는 이야기죠. 전 죽어도 대학을 가지 않겠사오니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해요? 난 음악 감상하는데요. 고전 음악 감상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요가 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좋아합니다. 전 독서를 좋아하는데 인문철학 독서를 좋아합니다. 라고 해놓고 독서란에 인문철학 독서가 하나도 없으면 떨어집니다. 거짓말했으니까. 됐죠? 그 다음 제발 진로희망 좀 구체적으로 적어와 이야기했더니 그 공무원 적었던 학생이 남학생입니다. 고쳐서 적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와 7급 공무원. 나를 시험하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구체적인 거. 하시는 부모님은 진짜 7급 공무원 생각하신 거죠. 충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학부모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희망 사유란이 옆에 200자 칸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로희망상에서는요. 다른 거 대충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뭐요? 희망 사유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1학년 때 2학년 때 바뀔 거 아니에요. 진로가 똑같은 것도 이상하거든요. 바뀌면 바뀐 이유가 거기 적히면 됩니다. 그러면 갑니다. 자, 이제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부모님들 이거 뭐 사진 열심히 찍고 계시는데 이거 어디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나요 하면 이거 3개 나오거든요. 찍어 가시고요. 이거 찍어서 집에 가서 자녀하고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나 갖고 가서 자녀와 이야기만 하시면 대성공입니다. 너 학교 다니는 3년 동안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 뭐가 있니? 없어요. 이게 90%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자기소개서 적어 오라 그러면 딱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처음 왔을 때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적어가지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들었으니까요.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부모님과 이야기한 끝에 지금 수학에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나는 겨울방학 때 수학만 추구라고 해가지고 3학년 1학기 때 성적 올렸습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열정. 당신은 훌륭합니다. 합격. 지금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 것 같습니까? 학생회장, 전국 2322명의 학생회장. 두 번째, 학급회장. 난 학급회장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2322개 곱하기 10개 학급 곱하기 2학기 곱하기 3년 13만 명 나옵니다. 특별할까요? 절대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적어와요.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네가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이 뭐냐. 너한테만 의미 있는 걸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배려, 나눔, 협력, 갈등 등을 실천한 사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게요? 여학생들 90%. 난 친구랑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화해했어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인성이 됐어요. 찢어버립니다. 한 13만 장쯤 나올 거예요, 한 해에. 이러지 마세요. 제발 부모님들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래서 네가 실천한 사례가 뭐야? 구체적인 나만의 이야기.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항은요. 대학에서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네 번째 문항은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 지원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뭐니? 가장 일반적인 문항이고요. 두 번째가 서울대 문항입니다. 좀 있어 보이죠? 역시 서울대는 뭘 해도 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고려대학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서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고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읽고 와가지고요. 해리포터를 읽고 와서 전 마법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이러면 이제 전 대학 가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었냐가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소설책 읽어가서 그거 써놓으면 그 학생은 딱 그만큼입니다. 인문철학 도서를 읽고 인문철학 도서의 내용을 적어서 이게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수준 높은 학생이 되는 겁니다. 자, 수시종합전형 대학별 전형입니다. 역시 고려대 융합인재 전형이고요. 서류 100%에 면접 30%고요.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과는 5 이렇게 나옵니다. 서강대 마찬가지고요. 3개 영역 등급 각 2등급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역시 이화여대도요. 등급 최저는 거의 고만고만한 대학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여기는요. 수시종합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요. 최저가 없는 대학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립대, 경희대, 중앙대, 다빈치, 인재 되게 유명한 전형이거든요. 그리고 한양대. 그렇죠? 한양대 학생부 종합평가입니다. 이 한양대가요. 제 학교가 한양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담을 끼고 있거든요. 힘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안 받아. 면접 안 해. 나는 오로지 서류만, 나는 종이만 좋아해. 이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딱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적성 50%. 아까 진로 막 이름 말씀드렸잖아요. 적성 50%. 그리고 인성 50%. 두 가지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뽑힙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수시 논술 전형입니다. 선발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엔 매우 중요한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가 완화됐거나 거의 없어졌고요. 그리고 학생부를 고민하시는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학생부는 의미가 없고요. 논술 성적과 최저로만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금방 앞에서 봤던 표입니다. 서울 상위 10개 대학, 서울대를 뺀 서울 상위 10개 대학에 보면 학생부 종합은 30%고요. 그리고 논술은 22.5%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전형,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전형으로 묶이기 때문에 단일 전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일 전형으로는 수시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 논술 전형입니다. 자, 논술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요. 대학, 연세대, 경북대는 80% 이상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대학은 60% 이상을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파란색 밑줄로 친 대학은 심지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입니다. 그렇죠? 한양대, 서울시립대.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립대 논술 출제위원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과 함께 논술을 출제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할 겁니다, 교수님. 힘들어해야죠. 끝났습니다. 그렇죠. 정말 쿨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해야죠. 대학 가는데 힘들어해야죠. 그렇습니다. 보시고요. 수시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최저학력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계 영역의 2등급 논술은 최저가 조금 더 높습니다. 종합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한양대는 역시 없음 논술만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서울시립대 그리고 외대, 경희대, 중앙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게 비슷비슷한 전형 기준들이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 논술 전형 반영 비율입니다. 역시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를 40 반영하고요. 논술 60 반영하는데 학생부 40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왜 중요하지 않으면요. 다음 표를 보시면 경악을 하실 겁니다. 고려대학교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1등급 내신 등급 1등급이 500점을 받습니다.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498.8을 받습니다. 학생부 성적 차이는 마이너스 1.2, 1.2점 차이 납니다. 학생부는 안 중요합니다. 전형 1000점 만점에 0.12% 반영됩니다. 학생부가. 제일 많이 반영되는 곳이 경희대 3%입니다. 실제로는 학생부를 거의 무력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두 가지, 최저와 논술. 논술이 부모님들은 되게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시립대도 가고 숭실대도 출제하러 가고 검토도 하고 막 다니거든요. 그 안에서 문제 만들 때 정답 다 만들어서 나옵니다. 실제로는 매우 정확한 정답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대충 채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대학에서 뽑아놓고 난 다음에 대학 생활을 정말 잘하는 훌륭한 학생들을 뽑으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가장 잘합니다. 두 번째가
논술입니다. 그만큼 전형 요소로는 훌륭합니다. 다만 고려대가 이번에 그 논술을 포기하면서 뭐라고 포기 이유가 뭐냐면요. 논술이 지나치게 사교육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정. 그죠? 저희 학교에도 제가 출제위원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 논술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들리나 봅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수시 논술입니다. 수시 논술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을 살펴보니까 고려대 2.69, 자연 2.3, 아까 1.6, 1.7이었거든요. 종합 전형에서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한 등급이 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역시 연세대 2.63, 2.46입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1.6, 1.7, 1.3, 1.4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한 등급 이상씩이 밀립니다. 실제로는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 등급이 좀 낮아도 많은 학생들이 뽑힌다라는 사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 적성입니다. 적성은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안 갈 거라고 믿고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성은 지금 대폭 축소돼서 10개 대학, 학생부 반영 비율이 60%지만 역시 거의 무력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적성으로만 뽑습니다. 내신 1등급과 5등급 사이가 문제 한 문제 정도 됩니다. 적성고사 한 문제 정도 맞추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어떻게 공부할까요? 어떻게 대학까지? 학생들한테 꼭 이 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반에서 좋은 대학 간 학생들에게 좌우명으로 삼아준 말입니다. 너의 꿈이 너의 삶을, 현재의 너의 삶을 그냥 두지 않다. 이상 민윤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